한국인에게 5월은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혹시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달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5월이요 라고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달에서 가정은 영어로 패밀리 또는 홈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정의 달은 가족을 위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국에서는 5월에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날, 부모님을 위한 날,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성년의 날, 선생님을 위한 날, 그리고 부부를 위한 날까지요.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한 달 안에 모여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답니다.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5월이 되면 한국의 거리는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요. 꽃집에는 카네이션이 가득 쌓이고 백화점과 가게들은 가족을 위한 선물들로 넘쳐나요. 공원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식당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차요. 5월의 한국은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껴지는 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바쁜 생활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5월만큼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해요. 여러분도 5월에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따뜻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꼭 느껴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의 첫 번째 특별한 날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로자란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건물을 짓는 사람 등 매일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모든 분들에게 당신이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사실 근로자의 날은 한국만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이날의 역사는 100년도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오래전에는 근로자들이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우리도 쉴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외치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에요. 한국에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즉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근로자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푹 쉬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한 각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가 열리기도 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근로자의 날은 회사원들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학교 운영 기준에 따라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은 왜 저는 학교에 가야 하나요? 라며 살짝 부러운 눈으로 쉬는 어른들을 바라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5월 1일에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였나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어린이날이요.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에요. 이날은 어린이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지금처럼 소중하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도 존중받아야 해요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1923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방정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특별한 날을 즐길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에요. 이날 한국의 거리와 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 가득 차요. 놀이공원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가 되고
동물원과 박물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나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재미있는 점은 어린이날이 되면 사실 부모님들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경험해 본다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로 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토픽. 다음 문장에서 기역과 니은의 괄호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르십시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편지를 쓴다. 이러한 행동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괄호. 특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도 함께 괄호. 된다, 높아진다. 줄어든다, 낮아진다. 사라진다, 감소한다. 어렵다, 약해진다. 모두 아시죠? 큰 도움이 되고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편지를 쓴다. 이러한 행동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지나고 딱 3일 후 5월 8일이 되면 이번에는 어린이가 아닌 부모님을 위한 날이 찾아와요.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는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즉 부모님을 뜻하는 우리말이에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잖아요. 밥을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만큼은 꼭 부모님께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버이날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바로 카네이션이에요. 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려요. 빨간 카네이션은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부모님께 드리기도 해요. 직접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은 돈을 주고 산 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나들이를 가요. 또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라는 한마디 말과 함께 꼭 안아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남아있는 선생님이 한 분쯤은 있지 않나요?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던 선생님, 공부가 어려울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 또는 그냥 웃는 얼굴만으로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던 선생님 말이에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은 바로 그런 소중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스승이라는 단어는 선생님과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스승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존경스러운 어른이라는 더 깊고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은 단순히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모든 어른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해요. 스승의 날에도 어버이날처럼 카네이션을 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요. 또 손편지를 써서 드리거나 반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해요. 선생님들은 이날 학생들에게 받은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와 진심이 담긴 편지 한 장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답니다. 선물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은 사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국어를 쓸 때 사용하는 글자인 한글을 만드신 분으로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온 나라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기념일 속에도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5월 10일에는 위대한 세종대왕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5월 18일, 성년의 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바로 이날인데 성년이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년의 날은 이제 여러분은 당당한 어른이에요 라고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성년으로 인정받아요.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그 해에 만 19세가 된 청년들이에요. 성년의 날이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은 세 가지인데 바로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예요. 장미꽃은 아름다운 청춘을 축하해요. 향수는 당신만의 멋진 향기를 가진 어른이 되세요. 그리고 키스는 사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년의 날은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세요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자유를 갖는 동시에 더 많은 책임도 함께 갖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성년의 날은 축하와 함께 설레임,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지는 특별한 날이랍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나 5월의 마지막 기념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뜻해요. 부부의 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우리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라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혹시 왜 하필 5월 21일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귀여운 이유가 숨어 있어요. 숫자 21을 잘 보면 2와 1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순수 한국어로 읽으면 둘과 하나가 되는데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죠.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이유죠. 부부의 날은 다른 기념일들과 조금 달라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있는 기념일인 반면 부부의 날은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공식적으로 기념일로 정해졌어요.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회사는 평소처럼 운영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날의 의미가 작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이날만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요. 이날 부부들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또 오는 결혼 초에 함께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며 옛날에 설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더욱 튼튼하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은 단순히 두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한 기초를 다지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드디어 5월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5월에 담긴 5가지 소중한 기념일을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이 기념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모든 날들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에게,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그리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배우자에게
5월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꺼내어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달이에요.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카네이션이에요. 빨갛고 탐스러운 카네이션 한 송이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항상 감사해요라고 말할 때, 선생님께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드리며 수줍게 웃을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따뜻한 웃음꽃을 만든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사랑이 모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5월의 따뜻한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저는 5월에는 어린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만이 5월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어버이날은 어린이날만큼 의미가 없는 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스승의 날이 있어서 5월은 중요한 달이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리게 되는 어버이날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월에는 어린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